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설적인 가치투자 3대장 분이 있어요. 그 SF플러스의 강방천 회장이 있고요, 한국자산운용의 이채원 대표, 신영자산의 허남건 대표. 저도 정말 예전부터 이 세 분을 존경하고요, 이분들이 쓴 책도 읽고 이분들의 가치투자를 신봉하고 그에 따라 투자를 해왔는데요, 그 10년 이상 계속된 이제 국내 주식시장의 지루한 횡보와 더 이상 성장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이 암울함 속에서 이들 그 가치투자 3대장 분들이 정말 실력도 물론 있겠지만 단순히 그저 시대를 너무 잘 타서 돈을 벌게 된 거 아닐까? 단순히 좀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 사실이에요. 게다가 최근 몇 년간은 이제 이런 팡이니 혹은 중국의 뭐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같은 인터넷 성장주 기업들이 전 세계 주식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제 가치 투자는 솔직히 좀 한물 간 거 아니야? 라는 좀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전에 이 팟캐스트 신과 함께해서 이 강방청 회장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저 생각에는 왠지 그냥 닥치고 한국 주식, 뭐 가치 투자 파이팅, 뭐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만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스킵할까도 했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내용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까 해요. 일단 본인 입으로도 자기가 좀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세요. 처음 이분이 입사했을 때 증권업계가 이제 주가지수 1000에서 500으로 폭락한 거의 최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퍼 1에서 누구는 10년 넘게 기다렸는데 이제 도저히 못 버티고 나갔는데 자기는 퍼 1짜리 똑같은 주식 사도 1년 만에 막 수십 배, 수백 배가 나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이 투자의 세계에서 운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운칠기삼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보가 이렇게 공평하지 않았어요. 개인은 이렇게 정보를 조금밖에 없었고 기관이나 전문 투자자들은 이렇게 정보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은 뭐 기업 실적이나 예상치, 뭐 ROE, 뭐 퍼, PBR 이런 거를 아예 알지도 못하고 정보도 얻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 기관이나 전문가들은 이런 정보 면에서 훨씬 유리했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예전에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졌고요, 인터넷으로 정보 공유가 너무 쉽게 되는 세상이에요. 지구 반대편으로 정보가 바로 공유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있었던 이런 정보의 비대칭이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보는 만인에게 공평하다. 그래서 예전보다 기회가 없고 이 강반천 회장 본인한테도 좀 힘든 투자 환경인 거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좋은 기업인데 이 퍼나 PBR이 좀 저평가되는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저평가가.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정말 낮다면은 이건 정말 그럴 만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것들이 고평가라면은 그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 이 미스터 마켓 시장이 너무 똑똑해졌다는 거죠. 진행자 이 사람이 김동환 소장인데 참 말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는데 이게 가치 투자에서 되게 화제되는 질문인데, 위대한 기업을 정말 적당한 가격으로 사는 것과 그리고 그냥 괜찮은 기업을 아주 싼 가격으로 사는 것 중에 어느 게 좋은 거냐, 1번과 2번. 그랬더니 이제 이 강방천 회장은 당연히 위대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돈을 주더라도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애초에 위대한 기업이란 퍼가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기업은 시장이 싸게 줄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위대한 기업이란 이익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확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측에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런 뭐 중국의 BAT 같은 기업이 있죠. 이런 기업들은 이익의 지속이나 확장이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높은 고평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퍼나 PBR이 낮은 주식에 투자하는 이런 구시대의 가치 투자법은 이제 로봇이 대체한다는 거죠. 수천 수만 개의 종목을 순식간에 이렇게 비교해서 실시간으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도전할 수 있는 투자 영역은 이런 인사이트라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뭐 뇌피셜이라고도 하는데요. 또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고 이런 질문에는 스티브 잡스 이후로 아이폰, 정말 위대한 기업이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 이 세상의 가치는 빅데이터를 지배하는 기업이 이제 패권을 차지할 거라고 봐요. 뭐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모든 게 이 빅데이터잖아요. 굳이 가치 투자나 성장주 투자 이런 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는 그 요즘 투자는 이렇게 워렌 버핏형과 손정희식 두 가지로 나뉜데요. 근데 이분이 본인 입으로 자기는 이 손정희식 투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치 투자 3대장 할아버지가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다니 좀 되게 놀랐는데, 그 기업의 가치는 그 미래의 수익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자산이 얼마 있냐? 지금 돈을 얼마나 벌고 있냐? 다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에 얼마나 벌 수 있냐. 미래 수익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실시간 방송 중에서 댓글이 가장 있었던 거는 바로 좀 불편한 질문인데, 지금 좀 매력을 많이 잃어버린 이 한국 주식 탈출해야 되냐, 이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이 질문에 이제 이 강방천 회장은 자기가 2008년부터 글로벌 펀드를 운영하면서 지켜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제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허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좋은 회사도 3년 뒤를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허약해진다는 거예요. 꽤 오랜 세월 이제 한국 시장을 자기는 좀 부정적으로 보아왔고, 심지어 지금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떠나고 있대요. 한국 주식 시장이 매력이 없는 거는 사실이다. 매력이 없다. 솔직히 인정한다. 빨리 이 세상에 위대한 기업과 함께 해야 된다. 널려있다. 그런 기업들은 이렇게 시야를 넓혀라. 다만 국내 주식시장도 조금씩 문제점이 개선되고는 있다. 만약 정부 규제가 없어진다면 다시 희망은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좀 여지는 남겨주셨어요. 하지만 글로벌 자산 배분 차원에서도 해외 투자는 이건 필수다. 아니, 필수가 아니고 의무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디가 좋아 보이냐는 더 날카로운 질문에는 세계 경기는 혁신이 성장을 만들고요. 이 성장은 바로 소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소득은 바로 소비를 만들어요. 이게 순환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처음에 혁신과 말단의 소비, 이 두 가지의 투자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아시아의 투자의 기회가 있대요. 우리나라와 그 중국, 일본 이렇게 세 군데를 빼고도요, 무려 여기 2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65세 이하 인구가 무려 19억 명이래요. 거의 95%의 인구가 젊은 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억 명의 젊은 인구가 만드는 그 열정과 가치에 투자해야 한다. 여기에 이제 중국과 우리와 일본을 합치면은 거의 40억 인구가 우글대는, 거의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거죠. 과거 중국은 20년간 투자로 인해서 고도 성장을 해왔는데, 조금씩 경제 축이 이제 투자에서 소비로 이동하고 있어요. 미국도 경제의 힘은 이 달러와 이 소비에서 나오거든요. 소비에는 이제 물건을 소유하는 것과 어떤 여행이나 서비스 같은 경험을 사는 게 있는데요. 이런 눈에 보이는 소유할 수 있는 것에서 이제 앞으로는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쪽에서 성장과 투자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행자가 지금이라도 미국의 이런 그 플랫폼 기업에 올라타야 되냐고 물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빅데이터의 혁신이 찾아올 건데, 이런 여러 플랫폼 업체들 중에서 이 빅데이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플랫폼으로 남는다면은 여긴 뒤처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마존은 굉장히 유망하다고 했어요. 클라우드와 알렉사 등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하는데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라고. 앞으로는 뭐 의류, 자동차, 금융 등 모든 곳에 이 빅데이터가 들어갈 텐데요. 이거를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좀 달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팡이라고 뭐 미국 플랫폼 기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차별화될 것이다.
재무제표보다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고요. 이 소비자가 다 아는 1등 기업,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기업, 이런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죠. 디즈니도 있고요. 시사점이 많습니다. 소비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그 주주가 되어서 1등 기업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폰만 사지 말고 애플 주식을 사던가요.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만 사시지 말고 스타벅스 주식을 사는 식으로. 꼭 주식을 그 돈 버는 수단이 아니고요. 그 상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주체로 보자는 거예요. 이건 참 옛날 그 존 리 대표랑 좀 철학이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와닿았던 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분이 정말 원조 대한민국 가치 투자의 대가이신데 어떤 재무제표나 그리고 뭐 퍼나 PBR 같은 어떤 숫자보다는 기업의 비전이 더 중요하다고 한 점이 전 되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강방천 회장 본인 입으로 자기가 이런 손정의식 비전 투자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 주식 최고, 뭐 가치 투자 최고라고 좀 고리타분한 말만 할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이 좀 부끄러워졌어요. 더 이상 가치 투자니 성장주 투자니 이런 말도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미래의 가치보다 현재 가치가 싸다고 판단하면 그게 가치 투자예요. 꼭 재무제표나 퍼 PBR만으로 이런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이런 인공지능 컴퓨터에게 맡기고요. 인간은 인간에게 어울리는 인사이트를 기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지금의 이 부와 명성을 얻은 이분이 더 이상 우리 주식시장에 매력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인정하셨죠? 매력이 없다고. 물론 뭐 규제만 없어진다면 이런 여지는 주긴 했지만 원조 가치투자의 대가마저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되었으니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거는 어쩌면 단순한 자산 배분 차원이 아닌 필수이자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3번째는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이런 뭐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까지 다 투자하고 있는데요. 매달 조금씩 사 모으고 있어요. 저는 정말 20에서 30년간 계속 사 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업이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빅데이터의 어떤 혁신을 이끈 그런 기업과 그냥 단순한 플랫폼으로 남는 기업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기업이 단순한 플랫폼에서 벗어나 이런 빅데이터의 혁신을 이룰 것인가, 저는 조심스럽게 미국의 구글과 중국의 알리바바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이건 제가 차차 나중에 다시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릴게요. 제가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재무제표나 어떤 숫자보다는 그 기업의 비전이 제일 중요하다. 미래의 소득.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로 눈을 돌리자. 그저 위대한 기업과 함께 해야 돼요, 해외에. 그리고 마지막은 빅데이터의 혁신을 이끌 그런 기업을 잘 찾자. 이 3가지가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의 핵심이 되겠어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관련해서 계속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